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상임위 배정이 끝났던데 어느 상임위로 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외교통일, 외통일. 외통위? 예. 그러시구나. 오늘 대정부 질문에도 나서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역시 오늘 그 질의 내용도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쭉 맡아왔던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하고 북송 사건 이 문제로 좀 질의할 겁니다. 예, 뭐 이건 몇 주 동안 계속 여쭤봤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쭙고 다른 거 현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그 두 명이 예. 살해범이 아니라 브로커다. 한기호 위원 TF 위원장은 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살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가 맞는 겁니까? 그 이제 한기호 의원도 이제 본인 주장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하더라. 뭐 옮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굳이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혼선을 좀 준 면이 있는데 바로 뭐 저도 이야기를 했고 탈북 브로커 썰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통일부 장관이 정리를 해 준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사람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이더라고요. 정전협정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판문점 통해서 넘어가는 거고 판문점 관리는 유엔사에서 유엔사가 하죠. 정전협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넘기려면? 네, 승인을 하려면 이 사람은 왜 넘어가는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도 안 하고 유엔사 쪽에. 그래서 이제 승인도 없고 그러니까 유엔사는 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통일대교부터 이제 NLL 넘고 마지막 통문도 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전부 다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군 같이 있으니까 그 일부 잠깐 보도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관한테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막 정전협정 위반하고 유엔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인데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깬 건지 확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지금 대정부 질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들어서 장관, 차관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수석, 어제는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언론 앞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면.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도어 스태핑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대통령 뉴스로 장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어 스태핑은 매일매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고 사안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패널처럼. 원래 시사하는 게 흐름이니까. TV 그 시사 토론 패널처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거죠. 산만한 국정 운영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위기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집중적인 주도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요즘같이 물가 오르고 그렇죠. 경제 심각할 때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은 좀 위기 시에는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위기 시인 거 이런 거 경제 위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레이저처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대통령 발언이 주제가 달라지면 이제 국정이 어느 쪽으로 좀 집중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산만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대통령 의사와 다르게.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은 대통령이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의도치 않게 야기하는 결과다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이 정부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기에 맞는 그런 집중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고 그럼 도어 스태핑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 시기는.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하고 도어 스태핑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스타가 나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번 뭐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 이낙연 총리가 스타로 떴죠. 아, 맞아요. 총리할 지난 때. 정부에서는 총리할 때 총리가 떴죠. 네, 뭐 사이다 발언이다 뭐 잘 받아친다. 그렇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낙연 당시 총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딱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꼽아주신다면 국무위원들 중에서 아무래도 부담은 되시겠지만 뭐 한덕수 총리는 이낙연 총리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렇겠다.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본인 또 그분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리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그 전엔 사실 그렇게 부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답변 때문에 떴어요. 당 대표 하다가 망했지. 근데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뭐 한씨가 맞네. 한동훈 장관도 뜰 거라고 장관은 보십니까? 왜냐면 민주당이 키워주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네. 임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나선다고 하던데요. 지리자로. 그거 굉장히 주목받겠네요. 그러니까. 지리를 한답니까? 네, 지리자로 그러니까 나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전현직 장관의 공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렸잖아요. 이번에 저도 이제 그 경감 경위들이 이제 또 나선다고 하던데 경찰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좀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 점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검찰들은 법무부가 한 몸이에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에 실국장들 많이 하고 그렇죠. 과거에는 장차관도 뭐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고 한 몸인데 행안부랑 경찰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죠? 행안부는 뭐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특히 재난, 그죠? 자연재해 그렇죠. 이런 거. 지방행정도 다 총괄해야 돼요. 그렇죠. 지방행정 다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리를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차이가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요즘 뭐 위에서 탑다운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좀 역사적 배경을 너무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 그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50 경찰로 돌아간다. 그거는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0 때 경찰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근데 지금 검수완박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기고 심지어 대공수사권까지도 경찰로 넘겼잖아요. 이제 사실 국정원에서 그 대공수사권이 문제가 된 건 왜 문제가 됐냐면 수사권과 국내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정보도 경찰, 대공수사도 경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원인이 100% 다 경찰로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이 때문에 사실 통제가 필요한 거죠. 통제가 필요한데 그 통제를 하는 관리하는 방식이 경찰들의 정서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제가 얘기했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논리가 아니라 경찰들의 정서에 과거 치안본부 시절에 그런 흑역사에 대한 게 정서에 녹아 있는데 이걸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경찰대까지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지금 내려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인터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근데 일반 경찰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 경찰은 어쨌든 행안부랑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러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받던 거를 행안부 장관 왜 못 받냐? 근데 못 받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 직접 받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좀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막 누구 대기 발령 내렸잖아요.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 그럼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단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유보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찰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어제 김대기 실장이 뭐 기자간담회 선 얘기는 이런 거 보면 그냥 내리 고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이게 몇 개월 걸쳐도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니들이 탑다운 사회에서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유사명 서장은 지금 대기 발령 조치했고 그러면 징계는 거의 그러니까 예고된 건데 이 징계가 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계를 그래서 제가 거칠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뭐 그런 절차는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어디서 분명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럼 이런 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이렇게 그럼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절차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고. 그리고 조금 의원님 말씀 좀 한 호흡 고르면서 차근차근 가도 되는 인사 거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사? 예, 인사. 왜? 이 다음에 또 경찰 간부들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대로 하면 지난번에 경찰하고 인사 때문에 인사 명단이 뭐 그 뭐 발표 과정에서 그렇죠. 조기에 유출되고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의견은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까? 당에서 좀 그래도 이제 공유되는 의견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그래요? 당에서는 지금 경찰들의 형태에 대해서 경찰들이 왜 그래? 대부분이 뭐 이런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거죠. 경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계속 지방 돌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번개 모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일단 이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윤리 이제 뭐 승복 못 한다는 거를 굉장히 절제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예, 어쨌든 대표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존재감을 계속 그렇죠. 계속 환기시킨다. 그래서 아마 꽤 길기 때문에 몇 개월이기 때문에 뭐 전국 구석구석을 다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울릉도 간다던데요, 오늘은? 울릉도? 예. 와, 울릉도까지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전국을 다 훑는 거군요, 그러면. 뭐 지금 행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때 제기됐던 문제가 김성태 전 의원이나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비유는 맞지 않은 게 그분은 실형이 떨어져 가지고 이미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래요. 그래요? 네, 우리 당원 당시. 실제로? 네, 그러니까 윤리위가 뭐 또 그 징계를 안 하면 또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징계를 내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윤리위가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고. 뭐 당내 자꾸 뭐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같은 저울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보니까 간장연대 나왔고 김장연대 있었고 이번에는 철권연대라고 안철수 권성동 연대 뭐 연대가 세 종류로 나오던데 이걸 관통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구색 맞추기 기사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당권 경쟁이 있으니까 이제 이 대비해서 우리 당에도 이제 비슷한 스토리를 이제 소설 쓰는 거죠 언론이. 왜냐하면 보통 전당대회 날짜 잡히고 그때 이제 연대 모색이 있는 거거든요. 당권 싸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점은 너무 이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의총에서도 그 직무대행으로 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경찰 수사 발표 이준석 대표에 그 시점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정적인 새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 어떻게 그분은 돼요? 이제 경찰에서 기소 발표를 해서 대표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전당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뭘로 기소하지 이거를? 수사? 수사를 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뭐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별로 기소할 거리가 없다. 윤석 대표 법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철근 전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 말고도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만약에 또 사법적 잣대를 들여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론은 당연히 연결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뭐 지시나 이런 이 대표랑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대표가 가서 들어보라고 했지 뭐 각서 써주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그 회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회복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욕을 엄청 먹겠죠.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뭐
보냈냐 이런 뭐 비판이 이어지겠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안 나오면 뭐 대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형식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권성동 그 지금 원톱 체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대표가 원내대표 때도 초반에 큰 실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했어요. 큰 실수라는 게 그때 합의한 거 말씀하신 합의한 거예요. 네. 검수한박 원구성.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직무대행하고도 초반에 그 뭡니까 저 대통령실 채용 때문에 발언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또 안정적으로 좀 그 관리 패턴으로 또 갈 거다. 안정화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